시장이 좀 주춤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적 시장 분석 오늘 첫 코너로 하겠습니다. 차트의 기술 김준곤 마크로에치 코리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2,700을 지난주에 좀 넘어섰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흔들흔들하면서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이번 주 시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주가가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요.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게 우리의 인간의 심리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다음구간 좀 역으로, 그다지 뚜렷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좀 다소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일목균형표에서 소위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구름대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후행 스팬과 26일 전 캔들과의 관계인데, 현재 주가는 주가대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위쪽에 그야말로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게, 장마철에 먹구름 같은 게 버티고 있으니까 당장 이것을 넘어가기가 좀 무서워 보이고요. 그 다음 후행 스팬은 후행 스팬대로 지금 당장 26일 전에 캔들과 과연 이렇게 맞닥뜨리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소위 정거를 넘어서기에는 역시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계산 초반에 상승세가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은 완벽하게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런 먹구름들을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대로 캔들을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코스닥은 이미 구름 안으로 현재 서서히 안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구름을 벗어나서 이제 이 저항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저항대를 벗어나면서 완벽한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상승세가 단박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구름이 장을 받아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서서히 구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 상황에서 코스피는 아직까지 구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 여전히 사실은 부진한데 코스닥은 그 단계를 벗어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손이 더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1월에 사실 떨어질 때는 코스닥이 더 살벌하게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흐름들을 쭉 보면 코스닥이 훨씬 중심 잡고 일목균형표도 구름대로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보면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코스닥 중심의 이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보면 보다시피 지수가 다소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런 시가 총액 비중이 큰 종목일수록 그다지 움직임이 활발해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수도 지수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지수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개별 종목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 자체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섹터와 종목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형주 개별 정서로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오늘 보면 사료, 로봇, 일부 우선주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제한된 에너지가 가는 건데요. 사료주가 굉장히 강하네요. 여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갈등도 있고요. 사료주 좀 접근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식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소위 사료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차트를 보니까 사료자가 붙어 있는 한일 사료 1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 사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올라간 다음에 도저히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살래야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료 관련 종목 중에서 그야말로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꼭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일목에서 말하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생명이 좌우하는 종목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팜스토리라는 종목인데요. 팜스토리
마찬가지로 상승하라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구름 위에서 이제 상승세를 모색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로 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테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항목도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너무 급등한 종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자원이나 또는 팜스토리 같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매수를 고려하더라도 괜찮아 보이지 않겠나 판단이 되네요. 네. 곡물가, 뭐 사료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사실 흔들거리지만 추세적으로 가는데요. 고민되는 또 오늘 이제 또 이슈되는 섹터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런 뉴스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잘한 결정인 것 같고 또 뭐 이 금액이 얼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관련주가 뭐냐? 야, 관련주가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기업들은. 예, 처음 보니까 오늘 급등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과 환경, 이제 도시 정비 관련해가지고 또 정비, 환경 정비 관련한 종목이 이제 자연과 환경 급등주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테크는 주로 이제 전시장 관련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리모델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일단, 테마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라고, 뭐, 길게 바라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소위, 그야말로 차트상으로 봐서, 현재 나타나 있는 섹터만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시공테크, 구름 안에서 내내 하락세로 보이다가, 소위 구름 밖으로 나갔으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그동안에 하락세가 끝났고, 이제 새롭게 상승세, 테마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승세가 시작되어서 봐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되고요. 마찬가지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테마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가 보여집니다만은 사실 이 종목 역시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 구름 아래 쪽에서 내내 암울한 환경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그야말로 자연을 환경을 다시 바꾸는 것처럼 주가도 구름을 벗어나서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은 꼭 그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차트상으로 봐서 상승세라는 측면에서 이런 둘 다 매수의 관점으로 보아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특이한 것은 지금 차트 보여주셨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자연과 환경이나 시공테크가 오늘 급등 물론 합니다만 오늘 그래 쫓아가면 사실 변동성이 있고요. 보니까 3월에 벌써 거래량이 한 2번 정도 팍팍 들어오면서 미리 샀던 사람들이 있네요. 이런 걸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에게는 뭐 좋은 매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참 미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섹터 봤고요. 외환시장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주에 뭐 하루에 20원 내린 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좀 그렇습니다. 강세로 예. 내렸다가 또 슬금슬금 또 좀 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1200원대 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딜러들도 불안하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로 봐서는 1200원 이상 딱 달러가 과연 가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만은 해외에서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섹터가 있다 보니까 이 섹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선뜻 이 상황에서 달러 매도 포지션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을 달러를 사거나 조금 밀리면 재빨리 매도 멘붕이 나오면서 사이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달러제 원화 환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래 위로 차트상으로 봐서 소위 상승 추세선을 지지선과 그 저항선을 그어두었습니다만 역시 아래 위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하라 반복합니다만은 소위 상승 채널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현재 달러의 원화 환율이 하락세로 바뀌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외환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 없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런 상승 채널을 무너뜨리는 하락세,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을 무너뜨리는 하락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상승 채널의 어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안전한 판단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간 좀 하락하다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달라진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당장의 하락세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한 판단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옆으로 쉬고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는 특징을 봤는데요. 시장 이번 주 전략하고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 역시 지수는 크게 변동성이 모습이 옆으로 행보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코크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수 관련 종목 중에서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서 올려서는 종목을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눈여겨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는 오늘 셀트리온을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요. 셀트리온은 역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커다란 종목들, 예를 들어 자연과 환경이나 무슨 바이오 종목들이나 또는 지공테크와 마찬가지로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부담도 있고 뭐 회계 소상 문제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더니 어느새 또 기준선 넘어서더니 어느새 이제 구름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가가 구름을 넘었을 때는 바로 가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구름을 벗어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다 보니까 눌림목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제대로 봐서 그동안의 구름 아래쪽에서 하락세를 보이던 측면에 비해서 이제 드디어 구름을 밖으로 나와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을 눈여겨보신다면 비교적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셀트리온 말씀하셨는데 변동성 셀트리온 가지고 고생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지 이제 네. 일본 기동투에서 목표치라고 한다면 네. 역시 구름이 팽팽한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초반 2차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한 23만 원 정도를 이제 1, 2차 목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가 상승세니까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과거처럼 구름 아래쪽에서 내내 암울한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햇빛에 비치고 봄날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셀트리온을 저도 30만 원대를 기억을 하는데요. 보니까 고가가 뭐 38만 8천 원 찍히는데 지금은 18만 원대니까요. 네. 그렇죠. 예. 바이오도 조금 볼 때가 됐다는 말씀이십니다. 차트 매매 달인에게 듣는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